UKS 통일코리아 지도자입니다. 제가 어제 1976년 8월 18일 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한 전쟁을 유도해보라고 하는 박정희의 특명이 있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전부 우리 군인들이 체포됐는데요. 이제 김정은 소령이 모든 건 자기가 다 지휘했다 해가지고 밑에 일반 특전사회원들은 이제 뭐 거의 다 구속 안고 풀려났고, 이제 김정은 소령은 그 당시 이제 군법에 해부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얼마 동안 됐었죠. 그런데 박정희가 그거 다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박정희가 시켰다고는 안 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해서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미군이 자일 피우려고 미루다가 뭐 한 2년 만에 이제 종결 처분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저는 만약에 김일성이도 박정희하고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도 북한에 특전사 요원 많은 부대들이, 특수부대들이 있죠. 걔들도 124군 부대라든지 걔들도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원들을 50명을 보냈던 100명을 보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하고 거기서 진짜 교전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이제 거기서 미군도 어쩌지 못하죠. 그건 비무장 상태로 갔는데, 우리만 무장을 하고 왔고 북한 애들이 왔다면 걔들도 무장하고 오지 그냥 맨주먹으로 오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완전히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피차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데 얼마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이제 결국은 특전사 요원들이 죽을 텐데,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격했다는 걸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안다고 하면 우리가 공격하다 죽었으니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죠. 그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북한의 김일성은 그래도 이게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 아까워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든 가서 이제 막 때려부시고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죽이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고, 김일성은 거기에 만약에 자기 부하들이 판문점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부하들이 죽는 것도 안 되지만 그게 전쟁할 명분도 아닌 거 가지고 엄연히 북한군이 잘못해가지고 도끼만행을 저지른 건데, 그걸 대응하겠다고 거기다가 군사를 배치한다고 그러면 박정희 같으면 배치하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일성은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자.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그쪽에 몇 개 초소에 북한 초병들을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이제 철수했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곱이 넘긴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6.25 전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아주 천하의 나쁜 놈으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김일성이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왜 탓할 일이 아니냐면, 소련군들이 북한을 철수할 때 탱크를 247대인가 3대인가를 우리한테 주고 갔죠. 그런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범석 장관 할 것 없이 미국에다 대가지고 구구사정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쇼를 다 하고. 북한이 저렇게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쟤들이 분명히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우리도 탱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주냐. 미국이 한마디로 거절했죠. 미국의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노다지 북진 통일하자고 지금 부르짖었잖아. 그러면 탱크 주면 너희들 북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줘.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국은 군사 전문가 없습니까? 북한이 247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남한에 그거를 제재할 만한 무기가 있던가 그거에 대응할 만한 탱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우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안 줬다고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북전쟁을 유도했다고 하는 거죠. 유도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북한을 지배한 사람이 김일성이가 아니고 박정희라고 하면 남침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김일성이나 뭐 김일성이를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 걸로 우리 그 분풀이 하는 게 아니고 보다 근원적으로 따진다면 소련한테 시비를 걸어야죠. 너희 왜 북한에다 뭐 탱크를 247대나 줬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하고 가서 붙든지, 그런 소련하고 붙을 힘도 없으면 가만히 있든지, 이건 뭐 그 소련하고 중국하고는 다 그 국경해가지고 막 악수하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로 지내면서 북한하고 김일성이한테는 그냥 김일성이 사실 소련의 뭐 하수인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한테는 그냥 뭐 악을 쓰고 그러면서 북한 남한에서 박정희가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는 괜찮고 영웅적인 거고, 김일성이가 하면 나쁘고, 이런 참으로 요상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8.18 도끼 만행 사건에 있어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휴전선 일대 군대를 철수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다른 쪽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 광주 사건에 있어서 전두환이가 특정한 지휘관한테 뭐 금일봉을 주든지 무슨 친서를 전달해가지고 너 내가 뒤에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그럼 학살해. 막 그래가지고 뻔때를 보여줘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밀리면 완전히 다 죽어. 그래가지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서 절대 상부의 지시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서 사살 명령을 받은 자가 이제 광주 학살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로 틀림없이 이제 상당한 보상을 받았을 건데, 그 보상 받아먹고 지금 전두환이가 어머니 살아있는데 나는 뭐 전두환이가 시켰어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은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이나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이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 양반들이 자살할 만한 무슨 제명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저쪽이 제대로하고 비교한다 보니 그건 죄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자살했는데, 왜 자살하냐면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워낙 착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못 견뎌요. 그러면 솔직히 시인하고 내가 이게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면 될 건데, 그것조차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는 거는 아주 생각도 해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자살했다고 이제 내가 보는데, 반대로 박정희나 밑에서 전두환이나 밑에서 맹충성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도 내가 이제 이런 소위 자유민주 진영에서 이제 나의 소견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박정희나 밑에서 맹충성하던 사람들은요, 나 같은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지가 얘기 안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주변 사람들 보고 듣지 말라고, 저 새끼가 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막 모략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는 그런 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끝까지 합리화하고, 주변이 뭐 잘못됐다든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저놈이 빨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지금까지도 호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똑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아주 그냥 제가 잘했다고 박박 우기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정의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용기와 월등한 지식과 어떤 정의로운 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까지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줄 아는데 저는 이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후련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 버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첫째로 내가 지금 48년생인데요. 72살이라고도 하고 3살이라고 하는데 2살이든 3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평소에 뭔 주장을 하냐면 60살 넘으면 정치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70살 먹은 사람이 정치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할 만한 능력도 나한테 없고. 그러면 정치할 생각도 없고 또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방송해가지고 여러분이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 있습니까? 이건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방송하고 내가 다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이론한 정 줄 것도 없고 줘도 내가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에다가 정의를 심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늙은이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소도 치면서 와또짱 들여다보고 뭐 8이냐 5냐 1이냐 하고 그러고 앉았는 그거 사람들 보면 난 불쌍해요. 불쌍해. 왜 이 할 일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고 세상도 넓고 우리가 살 날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까운 시간들을 그런 데다 그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래서 고스톱 치면서 일자를 했는데 그게 팔자나 구자가 나오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 사는 거고 이 세상을 바꾸는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게 첫 번은 시작이 100명, 1000명, 10,000명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뭉쳐질 때 이제 그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불어나는 것은 어떤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근데 시기가 있는 게 가만히 있다. 지금부터 시기니까 나와 이렇게 해서 시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준하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있어서 그것이 한 덩어리로 승화돼 가지고 정말 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사회 아니면 인류 전체에 큰 공헌을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은 거. 우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 과정으로서 행복을 느끼고 즐겨야지. 이거 내가 했는데 왜 안 돼? 내가 뭘 해서 그걸 이루어가지고 내가 어떤 성과를 즐기려고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거 무슨 복권 사가지고 당첨 안 됐다고 복권 짝짝 찢어내버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걸로 그냥 끝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